네, 안녕하십니까. 육지부동산 그룹 박태양입니다. 네, 저는 박여충입니다. 네. 지금 그 우리나라 4대 연예기획사라고 하는 SM 엔터테인먼트가 성수동에 온다. 네. 성수동으로 신사옥으로 이렇게 온다. 이런 거에 대해서 거의 사실상 확정이 된 상태인데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아직 유튜브에도 올라와 있는 게 전혀 없고 그러다 네. 보니까 그런 내용 한번 전달해 드려 보려고 합니다. 네. 그 서희 뭐 이제 서울숲 네. 쪽에 이제 네. 디타워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크로 서울 네. 포레스트 바로 옆에 네. 사무동 건물 디타워라고 있는데 네. 사실상 그 건물도 서울숲 내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네. 위치도 좋고 그렇죠. 건물도 새 거고 네. 그다음 굉장히 오피스 지향적으로 잘 지어놓은 건물이 네. 있죠. 바로 거기에 네. 이제 SM 엔터테인먼트가 네, 그 사무실로 들어오기로 사용하기로 거의 사실상 네. 확정이 됐다. 네. 그러니까 그 건물이 엄청나게 큰 오피스 빌딩인데 그 네. 건물 안에 SM 엔터테인먼트만 들어오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뭐 그 디타워 즉 네. 그 입장 시행사 입장에서도 네. 임대인 입장에서도 상당히 능력이 출중하다 보니까 네. 뭐 유명한 업체들은 다 어찌 보면 입주를 컨택을 시키는 해봤어요. 거죠. 그래서 이제 네. 대표적인 대기업 네. 우리 네. 현대 자동차 그룹의 네. 계열사인 현대 글로비스, 글로비스가 네. 또 거기 입주하기로 네. 했고 네. 그 다음에 추가로 네. 추가로 우리 네. 또 벤처 업계에 유명한 네. 회사 있지 않습니까? 네. 성수동 소카. 내에 쓰고 있는 그 네. 소카가 또 들어오기로 네. 했죠. 네. 그러니까 현대 글로비스라는 그 대기업 계열사에 SM 엔터테인먼트라는 우리나라 4대 연예기획사를 들어옴으로써 그러니까 대기업은 뭔가 이거에 힘을 실어준다고 해야 될까? 이 건물이 갖고 있는 뭔가 네. 상징성을 좀 더 보여주는 이런 느낌인 것 같고 네. SM 엔터테인먼트를 데려옴으로써 뭔가 영하고 좀 힙한 느낌 네.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이 디타워라는 건물이 확 사는 것 같은. 그렇죠. 근데 이렇게 좋은 임차인단을 꾸리는 데 있어서 네. 물론 A+D나 뭐 대림에서도 많은 노력을 했겠지만 여러 사람의 노력이 많이 필요했을 것 같아요. 네, 그게. 맞습니다. 네. 뭐 요즘에는 네. 참 그 네. 뭐 지방에도 그렇고 네. 그다음에 이제 서울에도 각 그 지자체들이 네. 사실상 뭐 거의 사업 수준으로 일을 네.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거기에 자기네 지역에 유명한 업체가 들어오면 네. 굉장히 상징적인 이미지도 좋지 네.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마 지자체에서 큰 네. 노력을 했을 거라고 그렇죠. 보여지고 네. 네. 그런 어떤 결과로 이제 네. 대림의 노력, 그다음 네. 지자체의 노력, 그 네. 결과로 막 바로 이제 대기업이랑 유명한 그 엔터가 들어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자체 측에서도 이런 우량 임차인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이유가 이 성동구 성수동 안에 뭔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 업무용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네, 기본적으로 네. 이제 그 우리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뭐 협력사라는 네. 개념이 또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제 성수동에 이마트 본사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이마트 본사도 뭐 본사만 있는 게 아니라 네. 그와 관련된 협력사들 네.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협력사들도 뭐 멀리 있는 것보다 가까이 네. 있는 게 업무 협조도 잘 되고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와 같이 이제 협력사들이 또 따라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워낙 상징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SM 엔터테인먼트, 뭐 네. 글로비스 그러면 네. 이제 상징성이 있다 보니까 네. 후발 업체들, 그렇죠. 뭐 네. 약간 중소 업체들도 아 그렇죠. 여기 SM도 들어갔는데 네. 우리가 이 지역 가면 어떨까라는 식으로 이제 네. 또 회사를 이전할 수도 그렇죠. 있는 부분인 그 거죠. 두 회사 다 업계에서 나름 유명하니까. 손꼽히는 회사들이다 보니까 그 네. 밑에 있는 회사들이 보통 그 1등들이 하는 걸 따라하려고 하는 심리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어떤 후발 업체나 그다음에 이제 협력사들이 분명히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어떤 이 성수동의 어떤 지식산업센터든 뭐 일반 네. 오피스 시장에 이제 네. 긍정적인 영향을 분명히 끼칠 거다 보여지고요. 그렇죠. 네. 사실 현대자동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그 GBC라고 하는 그 신사옥을 이미 착공을 하고 있잖아요. 삼성동에.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전력부지에다가 하고 사실은 있죠. 여기 현대글로비스라고 하는 그 현대자동차 그룹 계열사가 성수동에 신사옥으로 들어온다라는 게 의아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네. 거에 대해서 한번 저희 나름대로 해석을 해보자면 네, 뭐 여러분도 아실 수 있겠지만 우리 네. 성수동의 네. 서울숲 옆에 이제 3표 레미콘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도 레미콘 공장이 이제 가동되고 있는데 네. 사실상 소유주는 이제 현대제철인 거죠. 네. 현대제철인데 다 현대 계열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 부지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현대자동차 그룹이 이제 GBC를 만들려고 거기다 네. 건축하려고 그렇죠. 했던 거죠. 네. 그런데 100층이 무산되고 50층밖에 네. 그때 박원시장이 안 된다 하다 보니까 네. 결국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지금의 한국전력부지로 삼성동으로. 네. 지금의 삼성동으로 가는 네. 거잖아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좀 그런 것도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서울시에서 거기 이제 레미콘 부지를 서울시에서 이제
인수할 때는 빨리 이사 가라 막 네. 그러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막연한 추측일 수도 있겠지만 네. 이제 뭔가 미련이 그렇죠. 미련이 그 못 가진 있어가지고 거에 대한 네, 그런 게 미련이 있어가지고 있잖아요. 네. 또 성수동에서 뭔가 그렇죠. 기운을 계속 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현대자동차 그룹의 또 대표적인 그 계열사인 글로비스가 이 D타워로 이사 오는 게 아니겠나라고 한번 그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한번 해석해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GBC라는 거를 짓게 된 계기도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너무 비싼 돈으로 샀다가 뭐 그렇죠. 논란도 있고 이랬는데도 그 GBC를 기획하게 된 계기가 지금 현대자동차 그룹의 계열사들이 너무 이렇게 흩어져 있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기업의 우리 그룹의 위상과 걸맞지 않다. 그래서 거기를 짓게 된 건데도 계열사 중에 하나를 성수동에 놨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쉬운 행보는 아니다. 일반적인 행보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 방금 효청 대표님 말씀해 주신 그런 맥락이 일리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뭔가 성수동에 원래 GBC를 성수동에 만들려고 했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미련이라고 하면 좀 웃기긴 한데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뭐 그 말씀했듯이 이제 네. 기업들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게 성장을 하다 보면 네. 그 또 빠른 성장을 하다 보면 사무실을 다 한꺼번에 한 건물에 준비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큰 미래, 10년 후의 미래를 앞두고 큰 공간을 미리 빌리는 경우가 많죠. 네. 그래서 SM 엔터테인먼트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즉 네. 지금 현재 탈강남인데 네. 강남권에 이제 사옥이 3군데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사무실도 다 떨어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업무 협조도 좀 불편할 수도 있는 부분인 거고 한 네. 공간에서 같이 쓴다면 훨씬 더 그렇죠.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뭔가 하나의 어떤 또 랜드마크 건물이 필요했을 거라고 보여지고 그렇죠. 그 관점에서 D타워를 바로 선정하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SM 엔터테인먼트 입장에서 그 강남에 있는 기존 사옥들을 다 정리하고 여기로 올지 뭐 일부만 정리할지 그런 것들은 아직 나와 있지 않지만 어쨌든 지금 사실 3대 기획사가 아니라 4대 기획사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빅히트가 있죠. 네, 빅히트 때문에 빅히트가 들어오면서 그 4대 기획사들이 결국에 다 강남을 벗어나고 있는 상황이 돼버린 맞아요. 거죠. 예. 이런 것들이 뭔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후발주자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사실 그 전에도 연예 기획사들이 강남을 벗어나는 시도는 그 저희 여기 성수동에 있었잖아요. 예, 큐브 엔터테인먼트.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성수동에 이제 네.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네. 전혀 없는 곳 아닌 그렇죠. 거고, 그다음에 코스타 네. 등록업체인 큐브 엔터테인먼트도 네. 사실상 기존에 이미 기존에 있었는데, 있죠. 네. 뭐 저희들이 뭐 인차시켜 드렸지만도 네. 그 아무튼 그 큐브도 네. 벌써 들어와 가지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일부 소형 엔터테인먼트 회사도 꽤 많이 들어와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 유재석 그 씨의 어떤 FNC FNC도 네. 뭐 사옥을 건축 중인 걸로 알고 있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벌써부터 들어왔고 또 네. 들어올 준비를 네. 하고 있는 데가 네, 꽤 맞습니다.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가장 우량 그 기획사라고 할 수 있는 SM 엔터테인먼트까지 탈강남을 하게 되면 앞으로 그 연예 기획사들의 탈강남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더 생길 것 같고 네. 또 대기업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맞습니다. 결국은 딱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강남이라는 구가 이제 오피스 타운으로 이제 형성된 거에는 네. 사실상 아까 말씀했던 뭐그 협력사, 네. 후발주자 그런 효과가 뭐 당연히 있었던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오피스타운에 형성되는 거고 그렇죠. 지금은 이제 도리어 이제 성동구 성수동이 네. 이런 랜드 뭐 앙커 테넌트 큰 회사들이 이제 들어오면서 네. 거기 후발되는 업체들이 또 따라 이제 오면서 사실상 성수동에도 그 사무실들이 꽤 많잖아요. 네. 지식산업센터라는 이름 하에서 이제 사무실 건물들이 많이 지어져 있는데 네. 그 공간들도 분명히 점점 더 네. 채워지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도 맞습니다.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꼭 연예 기획사뿐만 아니라 그 다른 대기업 계열사들이나 이런 회사들이 물론 지금 그 GBC는 삼성동에 지어지고 있고 나중에 강남의 중심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지만 그 이외에 꼭 성수동뿐만 아니라 뭐 용산이라든지 마포라든지 이런 데로 예, 맞습니다. 점점 이렇게 분산되는 그런 예. 현상들이 생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의 강남이 20년 전하고 느낌이 또 다르기 때문에 좀 그만큼 더 노후화된 느낌도 있는 거고 교통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단점도 지금 충분히 피력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네. 것들에 있어서 이제 분산되는 게 그렇게 두려우지 않은 거죠. 먼저 선발 주자들이 있다 보니까 강남을 벗어나면 뭔가 막 망할 것 같고 이랬었는데 그렇죠. 지금 먼저 대기업 네. 그리고 1등들이 먼저 벗어나주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분위기들이 확산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성수동이라든지 뭐 다른 강북 그 주요 지역들로 이렇게 옮겨가는 현상들이 앞으로 생기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맞습니다.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역사를 좀 길게 보면 지금의 이 시점에서는 강남을 벗어나는 게 무서운 거지만 그 전에는 그 사업하시는 분들이
종로에 사옥이 있냐 없냐 이런 걸로 서로 뭔가 그렇죠. 뭐 놀린다고 하면 웃긴데 그러니까 지금의 강남의 역할을 이미 종로가 그 전에 했었고 그 역사가 훨씬 길고 지금 강남은 고급 오피스 단지라든지 부촌의 이 역할을 한 지가 이 시장 안에서 역할을 한 지가 얼마 안 된 거잖아요. 그래봤자 뭐 20-30년 이런 건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 역사나 이런 것들을 봐도 그 사실 강남에 대해서는 뭐 그런 뭐 우리나라 뭐 한양이라든지 이런 역사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 거에 대한 가치 이런 걸로 봐도 강남이 노후화되고 그런 기존의 그 구한양 뭐 한양 도성이라고 보통 얘기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이 새로 개발이 되고 이제 멋있는 오피스 건물들이 들어가게 되면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그런 뭔가 뭐 변화의 흐름도 생길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 성수동에 SM 엔터테인먼트가 들어오고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면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 서울 아파트 가격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강남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것만 봐도 그러니까 그 양질의 일자리들이 많은 곳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게 역사적으로도 이미 그렇게 되어 있는 걸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성수동은 사실 그게 없었는데도 그냥 강남이랑 가깝다라는 이유 그리고 뭐 한강변을 남향으로 내려다볼 수 있다 이런 메리트만으로도 그런 뭐 셀럽이라든지 뭐 젊은 부자 아니면 은퇴 세대 이런 분들의 선택을 받아서 이미 비싸잖아요. 사실 거의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강남 아파트랑 거의 평당 가격 맞먹을 정도로 비싼 상황인데 근데 앞으로 이런 오피스 공급이 더 유입이 많이 되고 하다 보면 그 장점이 진짜 극대화되고 완전 레벨업 할 수 있을 그렇죠. 그 것들이 그 여지가 많을 것 같아요. 어떨까요? 뭐 당연히 이제 우리 그 사무실이라는 게 그래도 뭐니 직주 근접도 그렇죠. 큰 장점 중에 하나인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뭐 그 직장도 이제 좋은 직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또 이렇게 가까이에서 또 출퇴근하고 싶어 하는 마음도 분명히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제 과거의 어떤 이제 그 성수동이라면 공장지대 이 느낌에서 그냥 공장 산업시설, 공장 기계 뭐 사람도 별로 없고 뭐 그냥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블루 컬러에서 화이트 컬러로 완전히 바뀐 거인 거죠. 그래서 이제 지식산업센터도 이제 벤처 기업들을 많이 입주했는데 더군다나 여기에서는 이제 단순하게 벤처뿐만 아니라 대기업, 그다음에 엔터 같은 회사들, 그러니까 고액 연봉자들이 많이 네, 맞습니다. 그런 그 직원들도 여기 근방에서 이제 또 근무할 수 있고 동시에 이제 주거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주택 어떤 수요적인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더 늘 수밖에 없는 부분이 또 있고요. 두 번째로 또 이게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이제 사무실이 잘 갖춰져 있고 또 집이 있어도 사람이라는 게 일만 하고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또 먹어야 되고 놀아야 되고 또 대화를 나눠야 되고 또 그 서로 이제 뭔가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소통도 많이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어떤 문화 공간이 필요한 거고 F&B 같은 공간들이 필요한 거죠. 근데 그 공간이 또 성수동에는 또 있는 겁니다. 당연히 서울숲 쪽, 그다음 뒤편에 아틀리에 길, 또 지금 뭐 공장들을 다 개조시켜가지고 F&B 시설로 많이 바꿨지 않습니까? 뭐 그와 같은 어떤 상업 시설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도시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삼박자가 맞아야 되는 것 같아요. 삼박자. 즉 그 고급 주거 지역이 존재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정말로 오피스가 존재해야 되는 거고 양질의 일자리를 있는 그 오피스가 존재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문화 및 상업시설이 존재해야 되는 거죠. 그 세 박자가 서로 조화스럽게 이상적인 형태 안에 도시가 된다고 전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두 가지만 있는 데가 꽤 많은 거죠. 그런데 여기는 이제 세 가지가 다 이제 충족되는 어떤 도시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안에서 즐겁게 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즐길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 SM 엔터테인먼트가 그 성수동 내에 입점하는 게 거의 사실상 확정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시작으로 해서 그 뭐 현대글로비스나 소카 관련된 이야기 좀 해보고 앞으로 성수동 그 주거용 부동산 시장이나 업무용 부동산 시장의 뭐 향방이 어떻게 될까 이런 이야기 해봤는데 사실 하고 싶은 얘기가 엄청 많고 성수동 관련된 것도 물론 많지만 서울 뭐 부동산 가격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인사이트를 계속 공유를 할 거기 때문에 그 앞으로도 이런 맞습니다. 저희들이 뭐 단순하게 이제 뭐 어떤 부동산의 어떤 뭐 거래적인 관점, 그다음에 뭐 투자적인 관점 이상으로 결국은 뭐 그 부동산이라는 게 거주의 어떤 목적도 있는 거고 사무실로서 사용의 목적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문화를 즐기는 어떤 목적성에 맞춰서 부동산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런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어떤 좀 다른 어떤 얘기들을 분명히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를 통해서
결국 부동산을 해석해 보는 거죠. 네. 예,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많이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랑 같이 이제 얘기를 나눠 보면서 네. 좀 더 좋은 어떤 인사이트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육지부동산 그룹 박태영이었습니다. 네, 저는 박효충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